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교정공제회 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기업 채용공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교정공제 같은 경우에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나 이 교도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 교정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교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교정공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여금, 대출금이라고 하죠. 그런 자금 운용 사업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교정공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을 관리하거나 운용하거나 그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교정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공제에서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4명의 인원을 채용을 하고요. 이제 일반직 6급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전산 전문 인력과 금융 투자 전문 인력을 이제 계약직으로 또 추가로 채용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랑 일반 사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제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금이라는 부분들을 운용하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 투자 파트가 있을 거고, 이러한 공제 사업들을 관리하고 기획하는 또 일반 사무 인력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 전문 인력과 금융 투자 전문 인력이 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서류 전형 이후에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입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와 관련 본인의 역량 기술하시오 천자, 이제 2번 천자, 3번 천자, 4번 천자, 5번 5천자네요. 자, 5천자라고 해서 되게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와 관련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량의 강점이죠. 자, 역량의 강점을 제시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내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직무 수행 환경에 대해서 상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반직이죠. 일반직이 금융투자와 일반 사무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개상장 IPO 관련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참여 및 청약 업무는 금융상품 운용 지원, 금융상품 운용 지원, 기타 금융 투자와 관련된 업무 등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루의 업무 사이클을 나름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출근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금융 상품, 이 금융공제와 어떤 금융기관들이 연계되어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을 때 그러한 어떤 주식이나 채권의 대체 투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현재 상품의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 금융투자 업무들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왜냐하면 이 금융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과 관련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서 금융상품들을 이 금융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 1번 항목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어렵겠지만 자기소개서를 항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항목을 보면서 내가 이 항목에 어떤 답을 써야 될까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들, 직무에 대한 이해나 경험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조직이나 팀에 속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획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질문이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팀에 속해서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도전 경험 혹은 협업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직이나 팀이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3번에 도전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부분들을 맞추어서 내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조직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냈는지 혹은 협업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제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입을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발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3번 한번 살펴볼게요. 3번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도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나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반 사무 그리고 금융 투자라는 이 직무 자체가 아무래도 이 PM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목표치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과정을 계획하고 이것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성향이 굉장히 짙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를 끌고 가는 역량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항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경험을 해석을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세분화하고 이것들을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협업 경험이긴 해요. 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성하는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인데 어떻게 보면 2번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겠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협업의 과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제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게 2번이라면은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동의 목표라는 협업의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냐라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이 4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혹은 갈등이 있는 경우에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라는 건데 자, 요거는 경력 기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천자는 사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경력 기술서이기 때문에 5천자를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되세요. 만약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에 대체로 한 800자, 많으면 800자, 길면 1000자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력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때 개조식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서술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근무한 뭐 직장명 이제 블라인드에 맞추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블라인드에 맞춰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담당 부서, 네, 그 소속 부서, 그리고 담당 직무, 그 직무의 세부 업무, 그 업무별로 세부 업무 내용, 그리고 나의 주요 성과,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가 직무 수행이나 성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직무 수행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개조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는 게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교정공제 한번 채용 공고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한번 또 보시고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견기업이죠. 대표적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어 생산 기업으로 알고